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가지 시술들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효과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효과를 훨씬 더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후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 이런 걸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딱 멈추시는 거예요. 쭉! 첫 번째는 음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하는 음주, 비싼 돈 주고 통증은 통증대로 참아가면서 했던 레이저 시술의 효과를 확 줄이는 거 알고 계셨어요? 고주파 시술들이 있죠. 인모드 리프팅이라든지 써마지라든지 튠 레이저라든지 레이저 리프팅 시술들이나 아니면은 프락셀, 비너스 비바 같은 모공 레이저 시술들, 피부에 자극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주는 시술들은 시술하고 나서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피부가 이 손상된 피부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부가 취해 있어. 그래서 이만큼 더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고 그냥 일을 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직후 일주일 기간 내지는 시술 직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피부가 회복을 원만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음주를 안 하고 피부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때는 꼭 금주하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바로 선크림입니다. 이 색소 레이저를 하고 나서 선크림은 정말 중요한데요. 색소 치료하는 거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적어도 3번, 많으면 5번. 보통은 토닝 같은 경우는 10번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색소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다 도루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색소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우리가 색소 만드는 공장이 색소 치료 레이저에 의해서 되게 많이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똑같이 받게 되더라도 색소 치료 이전에는 우리가 100의 색소를 만들었다면 색소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150, 그 이상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과에 가서 색소를 없애요. 그랬다가 햇빛을 쬐고 색소를 또 만들어요. 색소를 없애고 색소를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를 아무것도 못 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색소 치료를 지금 받고 있다면 차단제를 바르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바로 만지작인데요. 보통 우리가 필러 하시고 나면 바로 이렇게 오똑하게 쓰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만지게 돼요. 이렇게, 야, 이거 되게 진짜 같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거울도 보고. 이렇게 필러 시술한 부위를 자꾸 만지게 되는 게 필러의 경과에 정말 안 좋아요. 굳기 전까지는 외부에 이 눌리는 힘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꾹 누르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눌린 채로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시술하고 나면 보통 2주까지는 외부의 힘에 약하니까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인지라 궁금하고 신기하니까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의 채 가기 전에 모양이 망가져버리는, 미리 망가뜨려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러 시술 후에는 절대로 궁금하시더라도 2주 정도는 꼭 참으시고 절대로 손을 대지 마세요. 네 번째, 바로 사우나인데요.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 후에 보통 일주일간은 꼭 금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열에 대해서는 변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시술 후에 일주일간은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거나 아니면 사우나라든지 이런 열 자극을 주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하시더라도 일주일 뒤에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가시는 분들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열 자극은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하시는 게 효과를 위해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요, 바로 시술 간격인데요. 이거는 여러 차례 해야 되는 모든 시술에 대해서 적용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색소 레이저, 아니면 인모드, 슈링크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시술마다 권장되는 시술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술 주기를 갖는 건 왜 그럴까요?
피부가 어떤 레이저나 리프팅 시술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회복을 하고 나서 다시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주기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시술 주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시술 간격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똑같은 시술, 토닝을 10번 받더라도 1주 내지는 2주 간격을 지켜서 10번을 받으신 분을 제가 봤을 때랑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에 쭉 늘어뜨려가지고 어쨌든 10번을 받으신 분들이랑 이 결과를 비교해보면 시술 주기를 맞춰서 오신 분들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같은 횟수를 병원을 와야 되고 어차피 비용도 같은데 효과를 내가 덜 가져가게 되면 결국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차례 시술 주기가 정해진 여러 번 가야 되는 시술을 받고 계신다면은 꼭 시술 주기를 번거롭더라도 지켜서 가시는 것이 효과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돈 버리는 후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혹시라도 이 중에서 내가 하고 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지작인데요. 이렇게 노려보는 것 같죠? 갑자기 변태스럽게 하고 싶어졌어. 만지작. 세 번째, 만지작인데요. 그 이후에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지고 뭘 하셨죠?